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채널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좋은 기사가 아닌 삼성전자를 염려하는 기사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영상을 정리했는데요.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또는 4차 산업의 미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도체 분야이기에 이런저런 정보를 모두 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삼성전자가 흔들리고 있다는데 한번 어떤 이슈들이 생긴 건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기로에 섰습니다. 메모리 분야의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파운드리 부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 대만의 TSMC는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고 중국에 맞선 미국의 반도체 굵기로 지정학적인 변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 총수 부재까지 어침대 덮친 삼성전자의 고민은 현재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쟁사의 역전을 허용한 영업이익률과 메모리 후발 업체의 기술 추월 이슈, 파운드리 선두 업체와의 격차 확대 등 기술의 삼성을 흔드는 균열 조짐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 일본 반도체의 몰락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목격한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29년 연속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D램 슈퍼 호황 같은 수사에 취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은 17.7%로 미국 인텔의 18.8%는 물론 메모리 반도체 업계 3위인 마이크론의 20%에도 뒤졌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업계 1위 기술력이 실적을 떠받치는 강력한 무기였는데요. 초격차 기술력이 D램 40%대, 낸드 플래시 30%대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로 이어졌었고, 삼성전자는 이런 점유율을 바탕으로 수급 균형을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챙겨왔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술 격차가 줄어들면서 삼성전자의 D램 점유율과 낸드 플래시 점유율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비메모리 파운드리 업계 1위 대만의 TSMC를 2030년까지 따라잡겠다고 선언한 파운드리 분야는 더 답답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해 점유율은 TSMC가 54%, 삼성전자가 17%로 1년 전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TSMC의 시장 점유율이 2년 전 4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격차는 쉽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미세 공정에선 5나노미터까지 비슷하게 달리고 있지만 반도체 디자인과 후공정 업체 등과 연계해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 경쟁력은 삼성전자가 확연하게 뒤처진다는 게 업계의 평가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집중력 분산의 문제점도 제기하는데요. TSMC는 올 초 약 31조 4,5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데 이어서 지난 4월에는 앞으로 3년 동안 약 112조 4천억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포함해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2030년까지 투자하겠다고 밝힌 133조 원을 불과 3년 만에 쏟아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듯 삼성전자가 올해 40조 원 이상의 반도체 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제외하고 파운드리 분야만 비교하면 TSMC와 격차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를 메모리와 파운드리, 팹리스까지 전선이 넓은 삼성전자의 집중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야를 사업 외적인 부분으로 확장하면 국제정치 역학구도에서 갈수록 거세지는 미국의 압박도 삼성전자를 옥죄는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선언하면서 TSMC가 일본, 미국과 함께 반중연합을 주도하는 데 반해 삼성전자는 위태로운 양다리 외교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에 땡큐라고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재용 부회장은 가슴이 덜컥했을 것이라며 고 이건희 회장이 살아생전 10년 뒤에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사업이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5년 뒤, 10년 뒤에도 미국 대통령에게 땡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가 가장 걱정됐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정부의 지원이 너무 미비하다는 사실입니다. 업계에서도 역시 정부 지원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2014년에서 2018년 기준으로 매출 대비 정부 지원금 비중은 중국의 SMIC는 6.6%, 미국의 마이크로는 3.3%지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0.8%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주요국들의 지원 방안은 세제 혜택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 각종 지원과 정책적인 대비를 뒷받침을 잘해주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앞으로 지원 방안은 1조 원 수준의 자금 지원이 전부인 상태인지라 참 많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던졌던 반도체 굵기의 부메랑이 미국의 굵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의 긴장 수위는 어느 때보다도 높은데요. 중국의 도전을 걱정할 때가 차라리 나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으로 추격을 시도했던 중국과 다르게 미국은 이미 반도체 산업 종주국으로서 막대한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패권 장악 시도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시장의 국가 대항전 성격이 짙어진다는 점인데요. 내셔널리즘 속에서 반도체는 곧 국력이 되고 여기서 그간 쌓아온 기업 간의 신뢰의 중요성은 떨어지게 되면 지형은 이미 미국과 중국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4월 반도체 긴급 대책회의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맹을 못 받았고 회의에 참석했던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잇따라 화답했습니다. 인텔은 미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파운드리 사업으로 재진출을 선언했고 TSMC는 당초 13조 4천억 원을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의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것을 포함해서 추가로 최대 5개의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가 주 역할을 하게 될 신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경쟁자인 TSMC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의 인도와 태평양 진출을 저지할 수 있는 최전방에 위치한 대만은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과 떼놓고 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현재 반도체 시장을 뒤흔들 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반도체 투자에서 80% 가까이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비 분야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인데요. 반도체 장비 기업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공을 들였던 네덜란드의 ASML이 떠오르지만 이는 반도체 공정 중 하나인 노광 장비에 국한된 얘기고 정확히는 초미세 공정에 필요한 장비는 ASML이 독점하고 있지만 범위를 반도체 전 공정으로 넓히면 미국의 존재감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미국의 장비 시장 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로는 일본이 거론되지만 미국은 일본과 반도체 동맹을 맺으면서 장비 시장 독점 구조를 만들며 중국 견제에 힘을 합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율이 20% 수준임을 가늠하면 이 같은 변화는 국내 기업의 불안 요소일 수밖에는 없는데요. 2019년 7월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는 화학 분야의 기초 역량을 기반으로 단기간에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했으나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장비 분야의 독립은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업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만 제주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미국이 당장에 반도체 장비를 무기로 내세워 삼성전자를 견제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하면서도 작은 공급만 문제일지라도 적잖은 손실이 야기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자립하는 앞으로 꼭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를 탓하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정부나 기존 정부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알아서 잘 컸지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정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은 반도체 산업을 바탕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뤄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부분은 앞으로의 미래 산업, 즉 4차 산업과 아주 밀접하며 떼놓을 수 없는 핵심 기술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런 반도체 부분을 잘 살려야 우리나라의 경쟁력도 떨어지지 않을 거고, 대만의 TSMC처럼 국가 간의 외교적 카드로 쓰일 정도로 영향력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요. 이미 최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인데, 정부 차원에서 더 힘을 실어줘서 국가의 국력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참 많이 아쉬운 행보라고 여겨집니다. 잃고 나서 깨닫지 말고 잃기 전에 지금의 자리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앞으로의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기울여집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에 매우 긍정적인 시각도 많지만, 반대로 이렇게 걱정과 염려 또는 부정이 가득한 시선도 존재합니다. 투자자로서 너무 좋은 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이런 반대의 의견이나 정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영상으로 준비했고요. 오늘은 다행히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장중이기는 하지만 꽤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곧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결국 기업은 실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적과 함께 반도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 경쟁 기업들은 어떤지 잘 살펴보면서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저녁 시간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